시행사가 계약금 빌려주고 분양직원은 전매해준다고 했어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한 개라도 분양계약을 더 쓰기 위해서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빌려준 겁니다. 뒤에 나올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지만 시행사가 빌려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을 대여해준 것이 아님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에. 또 분양팀장은 의뢰인이 분양을 받으면 전매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분양받도록 하는 그들의 단골 매니저. 그러나 분양팀장은 시행사한테 전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 시행사는 전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전매 얘기는 그 의뢰인, 계약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행사는 단지 의뢰인이 지금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 뿐이니까 나중에 잔금까지 치른다고 했으니까 시행사는 그렇게 알고 계약금을 빌려준 겁니다. 안 그러면 시행사는 절대 계약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의뢰인이 계약금도 모자란 상태에서 전매를 해서 시행사가 빌려준 계약금을 갚을 거라면은 시행사가 빌려줬을까요?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건 제가 보기에도 시행사도 같이 당한 겁니다. 분양팀장한테요. 오늘 의뢰인은 40대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가 유독 분양사기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때가 안 묻어 세상 무서움을 모르고 상대방 얘기를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의뢰인은 분양팀장이 계약금만 걸면 나머진 분양팀장이 전매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분양팀장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게 엄청난 화근이 되었습니다. 주거용 생수기라고 하는 부동산 분양 가격도 자그만치 10억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입니다. 분양 계약금만 1억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중에 전 재산이 3천만 원뿐이 없었어요. 분양팀장이 시행사에게 뭐라고 튀겨가지고 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모자란 나머지 금액을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에게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행사도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뜯기게 되는데 어느 시행사가 미쳤다고 빌려주겠어요. 아마도 분양팀장이 분양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시행사한테 전매라는 얘기는 쏙 빼고 이 고객이 잔금까지 다 치를 거라고 이런 고객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됩니다. 어찌됐든 시행사가 대여해준 돈으로 의뢰인은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전액을 신탁사로 입금했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계약 시에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터집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꼭 사고가 터져야 그때 안다는 게 저는 매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의뢰인 A씨는 분양 후 월세 수익보다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 목적으로 계약을 했고 당연히 전매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한 거겠죠. 또 계약 당시에는 몰랐지만 계약서 내용에는 분양팀장 말과 다르게 주거가 안 된다는 문구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계약서 내용인즉 수분양자 또한 사업 주체로부터 분양 목적물에 대한 용도 제한 및 신고 의무,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된 것입니다. A씨는 주거조차 안 된다는 해당 문구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인지했고 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빼박이죠. 예. A씨는 지금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현재 잔금을 납부할 능력도 안 되지만 빌려서 납부를 한다 해도 은행 대출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A씨는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으나 중도금 자설을 마치고 잔금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받자 승소 가능성이 없다라는 설명을 들은 겁니다.
계약금도 시행사에서 대한 돈이라 A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분솔 컨설팅을 신청한 거예요. A씨는 지금 이 방법 저 방법 컨설팅으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하우를 영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2년 전, 3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에 전매를 하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잔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았음에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한 이런 초보자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이런 책임은 당연히 투자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